진짜 단일화 알바계 성공을 할까? 뭐 지금은 절대 안 하겠죠. 근데 이제 1년은 3개월이 좋으니까 쪽박은 안 차겠죠. 그러니까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. 이준석 사주를 풀어보고 이제 알바기에 성공을 할지 깡통을 탈지 한번 풀어볼게요. 이 사주는 사주 자체로는 이제 실을 몰라도 이제 이 사주는 이제 풀 수가 있는 사주예요. 제가 사실은 한 30분이 벌써 흘렀어요. 형체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원래 사주 푸는 사람이라 이제 사주 푸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 이것만은 제가 오늘 토론회 하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할게요. 하도 이제 답답하니까 소화도 안 되고 사실 김문수 후보하고 이재명이 하고 그다음에 이준석이 하고 토론은 사실은 이준석이가 제일 잘해요. 근데 지금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예요. 그럼 토론을 잘한다 그래서 이 나라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, 절대로. 아니, 토론 잘하는 사람은 지금 방송국 패널들 봐요. 얼마나 잘해. 막 진짜 아무리 진짜 뭐 나쁜 일이 해도 말 돌려서 그냥 정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. 뭐 장해찬도 그렇고 뭐 민주당의 뭐 이현준가 장현준가 정말 잘해. 제가 보기에도 야 참 말 참 잘한다. 토론 참 잘한다. 어떻게 저렇게 말 바꿔서 얘기할 수 있을까? 근데 토론을 잘한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나라 운영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. 그걸 아셔야 돼요. 일단은 대통령이 되려면 어떤 리더십, 제일 중요한 게 리더십. 그 다음에 이 장관들을 잘 뽑아야 되고 인사를 잘해야 돼요.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. 그 다음에 어떤 행정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. 조금만 뭐 어떤 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. 그럴 것 같으면 어떤 행정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. 제가 한동훈 후보 얘기할 때도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. 행정력에 대해서는 조금 검증을 못 받았다. 아무래도 이제 검사하다가 팬덤이나 이런 거는 강하지만은 검증은 안 됐잖아요. 대통령 자리랑은 검증이 돼야 돼요. 왜냐면 우리 지금 이 나라를 전체를 지금 맡기는 건데 아무것도 검증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대통령을 만드냐고. 그래서 제가 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 사람이 살아온 거를 봐야 돼요. 어떻게 살아왔나. 똑같은 경기지사를 하면서 그 원가 계산을 해봐야 돼요. 누가 더 진짜 잘 운영을 했나.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를 계속 하고 있어. 옛날에 있었던 게 계속 미담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. 쉽게 말해서 광교, 그다음 테크노밸리지, 그 다음에 이런 GTS도 저는 그거 몰랐는데 GTS도 아마 이 김문수 후보가 했더라고요. 그러면서도 청렴경백하게 재산이 별로 없어. 깨끗하게 살아왔어. 원가가 굉장히 잘 높겠죠. 근데 이재명을 따지고 보면 뭐 한 게 없어요. 경기지사 할 때 뭐 했지? 재판 받으러 온 것밖에 기억이 안 나. 솔직히 본인들이 뭐 이번에 그 원가 얘기할 때 그거 이제 부각이 되더라고요. 뭐 계곡 그 정비 사업, 계곡 정비 사업도 거기 이제 계곡에서 닭 파는 사람들도 다 서민이에요. 그걸 생각해야지. 그러면 그 가족들도 있고 그 닭 팔아서 대학 보내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. 하루아침에 쉽게 말해서 다 쫓겨나게 되면 그런 것도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. 근데 그걸 또 자랑에다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성남시 할 때 뭐 TV 같은 데 보면은 뭐 성남시에서 뭐 이렇게 광고는 많이 나오더라고요. 이재명이가 이렇게 성남시를 뭐 발전시키고 뭐 하고 뭐 시립 그 뭐 의료원도. 근데 그 홍보비가 전부 다 누구 돈이냐고요. 아마 시 중에서 아마 홍보비를 제일 많이 쓴 저게 아마 성남시청일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재난지원금 막 25만 원 주고 뭐야 그때 그 뭐 지역 상품권 놀려주고 그게 지금도 아직 3천억이에요. 3천억이 지금 못 갖고 있어요. 그럼 빚으로 남아 있는 거야. 그럼 뭐 해놓고 이제 나와버린 거잖아. 그럼 나중 그 시장이 쉽게 말해서 그 빚을 갚아야 돼요. 쉽게 얘기하면 못 산 놈은 그냥 가고 나중에 그거는 이제 처리는 그 다음 시장이 해야 되는데 시장이 어떻게 하겠어? 그럼 어차피 세금 걷어야 돼요. 세금 걷어 그 빚 갚아 나가야 되는 거야. 똑같이. 그렇게 홍보만 괜히 그 기업밖에 없어. 나라도 그렇게 하면 어떡해? 우리나라도 쉽게 말해서 지금 대통령 돼가지고 빚만 잔뜩 져놓고 문재인처럼 그냥 어디 저 아방처럼 양산해갖고 또 들어가 살면 어떡하냐고. 그것뿐이겠어요. 온갖 법을 지금 다 없앤다 그러는데 뭐 대법관을 100명으로 한다 그러는데 대법관 월급이 제가 잘 알아보지는 않았어도 보통 장관급 아니에요. 그럼 한 1억 3천 될 거라고. 1억이라고 해보자고요. 그럼 100명이면 얼마예요? 우리 세금으로 또 대법관들 월급을 100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. 그게 다 누구 돈이냐? 본인 돈은 일절 한 푼도 안 쓰는 사람은 제가 사주를 봐서 알아요. 재성이 없기 때문에 본인 돈 10원, 1,000원, 2,000원도 아까워하는 사람이야. 그냥 국민 세금 가지고 그냥 다 하는. 그러면 누가 원가가 높겠어요? 살아온 게 원가예요. 경제순환. 사실 자영업자들을 되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. 사실 부천에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. 소주, 맥주를 다 2,000원씩 팔아요. 고깃집에서. 여기도 있고 여기 아마 옆에 집도.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집은 1,900원 팔아요. 장사가 안 되면 어차피 술값이나 이런 걸 내려서 그
그럼 가격을 내리면 또 가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 이어가는 거예요. 뭐 정부가 어떤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럼 정부가 할 일은 어느 정도까지냐면 꼭 포퓰리즘을 하려고 그러면 소주값 낮추고 주세 낮추고 그 다음에 담배값 인하하고 그게 더 나아요.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국민들 돈을 이렇게 주는 것보다 세금을 낮추는 게 국민들이 더 소비 성향이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겠죠. 세금 좀 덜 거두면 돼. 영화세도 낮추고 공원 관련세도 낮추고 우리가 지금 조금만 이렇게 나와서 걸어다니면 다 세금이에요. 담배 펴도 세금, 술을 먹어도 세금, 영화 관람해도 세금. 그럼 그런 세금을 낮춰줌으로 해서 경기를 얼마든지 부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무조건 뭐 돈 준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몇 년 뒤에 다 세금으로 또 내야 되는 돈이에요. 성장을 시켜야 수출을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돈을 벌어야 우린 자본 쉽게 말해서 자본도 없고 자원이 없어요. 그러면 천상 수출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시기에 쉽게 말해서 재무부 장관을 탄핵시킨다 그래서 목을 잘라요. 참 기가 막힌. 여러분들도 고기 먹고 싶으면 부쳐놓으세요. 여기 소주값 맥주값 2,000원이에요. 제가 보여드렸잖아. 근데 이게 한 집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집이 그렇게 하니까 전반적으로 다 내리더라고. 그거예요. 소주값 2,000원하고 맥주값 2,000원 하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얘네들 그러니까 소주 많네? 그 옆집도 2,000원. 그 옆집도 2,000원. 어차피 자영업자들은 경쟁 시대예요.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싸게 먹을 수도 있는 거고. 그럼 경기는 돌아가는 거예요.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한 번씩 풀어본 적이 있어요. 천간이라는 건 위에 있는 걸 천간이라고 밑에 있는 걸 지지라고 그래요. 그럼 천간에서 이 기토 두 개라는 거는 이게 땅이 두 개 있어도 이거는 퍼센트는 5%, 위에는 한 9%, 13% 조그만 기름진 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이 기토라는 건 조그만 이렇게 땅이에요. 근데 기토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작고 기름진 조그만 토밭에 예를 들어서 이제 월에 보면 항상 이 사주랑은 지장간이 되게 중요해요. 이제 월의 힘이 한 30%를 보고 월령이라 해서 가장 센 기운인데 여기 보시면 갑목하고 을목이 있어요. 요것도 이제 요게 갑목의 힘이 세냐 을목의 힘이 세냐 요걸 볼 때는 월을 보면 돼. 여기서 보시면 끝말이란 말이에요. 양력으로 3월 31일이기 때문에 끝말이기 때문에 을목이 좀 많은 거예요. 한마디로 꽃나무가 많이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야. 거기에 큰 소나무 한 그루 서 있고 거기에 이 축이라는 거는 얼어있는 땅이에요. 그러니까 기토 옆에 이 터반 옆에 얼어있는 땅이 하나 있다. 13%짜리 9%짜리 땅에.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화라는 거는 사화 안에는 무토가 있어요. 이게 참 좋은 거예요. 이 한마디로 뜨거운 땅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사중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. 이 병화가 햇볕이 있어야 어쨌든 얼어있는 땅도 녹이고 이 땅을 기름지게 해요. 왜냐하면 이 축 중에 있는 계수하고 신금이라는 건 물하고 지하수를 얘기하는 거예요. 사중의 경금도 지하수를 얘기하는 거고. 그래서 없다가 없는 게 아니라 지장간에 숨어있는 기운까지 봐야 알 수가 있다. 이 사주에서는 지금 묘목이 있는데 천간에 을목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꽃나무가 많은 거예요. 이렇게. 그럼 어쨌든 나무를 심으려면 어쨌든 햇볕이 필요하겠죠. 이 땅이 기름져야 되니까. 그럼 이 땅이 본인이고 형제가 아니고 친구에 해당하는 거예요. 그럼 이런 사주는 이제 동업이나 이 같은 남자들한테는 인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화가 없어. 화가 작다 이 말이에요. 없진 않지만 이 화는 엄마, 문서,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. 그럼 엄마가 이 아들을 끔찍하게 교육을 시켰다. 애정을 갖고 정말 도움이 되는 엄마다. 그래서 아마 동탄 그 선거 유세할 때 사실 게임이 안 됐었거든요. 아마 그때 굉장히 그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뭐 이름은 이렇게 보고 누군지 하여튼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때 마지막 유세 때 엄마가 울면서 이제 국힘에서 쫓아간 얘기 우리 아들 도와달라고 울며 불며 이 유세를 해서 확 바뀐 거예요. 그만큼 엄마가 필요한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비가 오는 이 물이 왜 아직 결혼을 안 했나? 비가 오면 이 불이 꺼질 거 아니에요. 엄마나 문서 이런 게 꺼진단 말이야. 이 비가 본인한테는 부인인 거예요. 여자고 재물이고 아버지에 해당한다. 그럼 이런 사주는 결혼을 언제 하냐? 사실 지금이 결혼 시점이에요. 왜냐하면 이 물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땅이 진흙탕이 되니까 처복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여자들한테 별로 인기 없는 사주예요. 저 싸가지 없다 뭐 이런 식으로. 왜냐하면 물이 들어오면 땅이 진흙탕이 되기 때문에. 그 다음 돈도 좀 펑펑 쓰겠죠. 그 다음 아버지도 본인한테는 도움이 안 되고. 그럼 예를 들어서 지하수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하수가 이제 아랫사람이에요. 진로 사업체운에 해당한다. 다주는 오행은 사실 지장간에 숨어있는 것까지 있으면 골고루 다 있어요. 근데 조금 부족한 게 햇볕이나 땅이 조금 부족하다. 그러면 어쨌든 이 사주에서 햇볕이 들어와야 운이 좋아지는 거예요. 이 화라는 건 우리 인체에서는 심장에 해당하는 거고 이제 시력에 해당하는 거예요.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몰랐는데 하여튼 시력은 조금 떨어질 거예요.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사주는 결혼을 언제 해야 되느냐. 보통 이제 일반적인 철학관에서는 재성이 이제 이게 물이 여자니까 물이 들어올 때 항상 결혼한다 이렇게. 이건 틀린 거예요. 아주 틀린 거예요.
왜냐면 물이 들어오면 땅에 진흙탕이 되니까 여자를 인해서 손해를 보고 여자를 인해서 구설이 생기게 돼요. 그럼 결혼 못 하겠죠. 그럼 이런 사주는 어쨌든 이 햇볕이 들어야 물을 따뜻하게 해서 이 땅이 기름질 때가 결혼운으로 보는 거예요. 그럼 어쨌든 이 햇볕이 들어올 때가 결혼운이나 문서운이나 운이라는 건 이제 나한테 좋은 게 들어올 땐 다 좋아지는 거예요. 왜냐면 햇볕이 들어오면 엄마가 좋아지죠. 문서운이 좋아지, 수입이 좋아져. 그 다음에 이 땅이 기름진 땅이 되니까 본인이 발전하게 된다는 얘기. 그 다음에 이 나무를 심으니까 이 나무가 본인한테는 관운이에요.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체면이다. 그럼 어쨌든 관운이 생기겠죠. 근데 내가 필요한 게 들어오면 이 나무를 심을 수 있으니까. 그 다음에 이 여자도 가질 수가 있겠죠. 또 사업체도 가질 수 있고. 내가 필요한 걸 들어오면 건강도 좋아지고 문서운도 좋아지고 사업체운도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지금 대운은 사실 나빠요. 어렸을 때는 무정병, 땅, 그 다음에 화. 37까지는 쉽게 말해서 여기 보시면 28, 29, 30, 31살 때까지는 화로 살았어요. 근데 계속 물이 들어왔었고 37까지 물이 들어왔었고 지금 현재는 나무가 들어있어요. 을목이. 그럼 대통령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. 이 대운이 일단 이재명이나 김문수는 사실 지금 대운이 들어와 있어요. 제가 1월 달에도 김문수 사주 풀 때 제가 제일 먼저 올 1월 달에 제 방송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. 김문수 대운이 들어왔다. 그때부터 지지율이 확 올라갔어요. 근데 그래도 나는 조금 유능한 한동훈이나 왜냐면 올 30일부터 6월 5일까지는 사실은 수기운하고 목기운 일지는 사실은 김문수나 이재명은 나빠요. 아마 막상막하가 될 거라고. 그럴 때는 그 시기에 운이 좋은 한동훈이나 한독수 쪽에 있으면 쉽게 이길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. 이렇게 머리 아플 필요도 없고 이준석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쓸 일도 없고 지금 자초를 한 거라고. 근데 왜 지금 지지율이 한 뭐 9% 10% 나오느냐. 올해가 을사년이에요. 풀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. 이게 5월달 햇빛이 들어오는 거예요. 이게 20%짜리야. 그래도 사주가 워낙 좋은 사주니까 이 화만 들어와도 되게 잘 되거든. 그러니까 지금 알박기가 된 거예요. 그러면 과연 어쨌든 달로 봤을 때도 4, 5미 한 3개월은 좋아요. 선거 끝나고도.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. 아 과연 진짜 단일화 알박기에 성공을 할까? 뭐 지금은 절대 안 하겠죠.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자꾸 제가 이 사주를 알기 때문에 무시하라 그랬던 거예요. 무시해서 10%가 안 넘어. 그러면 자기 돈으로 예를 들어서 다 이 선거 비용을 내줘야 돼요. 10%가 넘어야 이제 반을 이제 보존받는 거야. 선거 그 비용을 받을 수가 있어. 아 내가 10억 썼으면 5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. 15%가 되면 내가 10억 썼으면 10억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굉장히 지금 부담을 갖고 하는 거예요. 느긋한 게 아니라고. 만약 지금 한 16% 17% 같으면 이러겠죠.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. 이제 투표일이 가까워지면 투표장에 가서 딱 찍을 때 과연 내가 이 표를 찍는 게 죽은 표 사표가 되느냐, 내가 그래도 정당한 투표를 해서 내 권리에서 내 후보가 당선이 되느냐, 이걸 중요시 생각해요 사람들은. 그러면 지금 전화로는 그래 뭐 선호도가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어. 하지만 정작 투표할 때 같은 내가 사표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음을 바꿔서 찍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사실 제가 볼 때는 1년 후는 20%니까 사실 한 5, 6% 이상은 못 나와요. 내가 볼 때. 투표 끝나고 나서 보면 단일화가 안 됐을 때. 그러면 알박기 폭망이죠. 쪽박 차는 거예요. 한마디로 그동안 비용을 갖다가 대출받은 거나 뭐 당원들 뭐 펀드를 써도 그 이자까지 다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과연 쪽박을 찰까? 근데 이제 1년은 3개월이 좋으니까 쪽박은 안 차겠죠. 그러니까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. 내가 볼 때. 운으로 봤을 때. 예를 들어서 대운이 만약에 뭐 이 화가 60% 들어왔어. 그럼 끝까지 완주해서 어때요? 15%가 넘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. 근데 그거 아니에요. 1년만 좋은 거야. 달하고. 그러면 30% 정도밖에 안 돼요. 운으로 봤을 땐. 대운이 나쁘기 때문에. 그러면 대운이 나쁘니까 쪽박을 차느냐, 아니면 1년을 하고 달이 좋으니까 손해는 안 보느냐. 후자다. 손해는 안 볼 거다. 내가 볼 때.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소식은 뭐냐면 항상 뭐 한 달 전부터 맨 얘기한 거예요. 지금은 사실 이재명이가 전달 5월달 4월달 경진신, 그러니까 이게 25일까지는 지지율이 안 빠져요. 여간에서. 근데 한번 역풍을 맞는다 그랬죠. 25일 이후란 말이에요. 그거 하나 본 거예요 지금. 25일 지나게 되면 이 불이 들어오거든. 그럼 이준석이도 좋고 지금 사실은 설란영 후보 부인이나 김문수 후보나 다 화가 필요해요. 똑같은 사주야 지금. 이 세 사람이 설란영이 하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 하고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 사주가 비슷해요. 지금 설란영 제가 전주에도 얘기했지만 60% 대운이 들어와 있고 우리 1년은 80%가 좋아. 근데 이렇게 화가 들어올 때는 역전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그걸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. 한동훈 중도표를 얻을 수 없으면 져요.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. 진보와 보수, 전라도, 경상도는 다 40대 40이에요. 그럼 나머지 20% 무당층하고 진보, 쉽게 말해서 중도층들은 이 표를 끌어와야 되는데 이걸 끌어올 사람이 쉽게 말해서 한동훈 대표밖에 없어요 지금은. 그러면 뭐 친윤이든 국힘이든 한동훈 대표가 좀 욕을 하든 뭐 하든
심한 얘기를 하든 지금은 어쨌든 납작 엎드려서 아유 제발 도와주십사 해야 돼. 이준석이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. 그래갖고 바람을 일으켜서 쉽게 말해서 45%에서 46%까지 가면 지금 이제 어차피 운도 좋아지니까 반대로 어때요? 애가 타겠죠? 쫄딱 망하는 것보다 낫잖아. 알박기에서. 그러면 싼 값에 팔겠지. 그걸 바래야 되는 그래서 무시하라는 거였어요 제가.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김문수 후보의 지금 지지율 올리는 거하고 한동훈 후보가 외곽에서 중도층을 모아서 쉽게 말해서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운도 어때요? 25일 지나게 되면 일요일인가요? 일요일부터는 이제 화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판도가 점점 지지율 올라간다고. 그럼 이재명이는 어때요? 운이 나빠지니까 당황을 하겠지. 여기서 이재명이 지금 깜빵가 하드로 뭐 법을 바꿀 수도 없고 바로 18일날 재판 받아야 되고 완전 선거법 저거 국회의원 배지 떨어질 거고 그러면 새고랑 차는 거예요. 그럼 당황하게 되면 실수한다. 그러면 이제 막 말을 뱉겠지. 뭐 기본소득 얘기하고 막 이제 전 국민 얼마 주겠다 이제 이게 다 역풍으로 올 수가 있다. 분명히 존재하는 거는 조용한 보수와 샤이 보수는 아직까지 전화도 안 받고 있다. 근데 투표장은 꼭 조용한 보수나 샤이 보수는 간다.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경제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이 나라를 망친 주범이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 꽝 심판할 거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